도로시와 헨리 아저씨는 호주에서 충분한 요양을 보낸 뒤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척을 좀 만나고요. 샌프란시스코에는 헨리의 부인의 여동생의 남편인 허거슨 씨와 그 집에서 일하는 조카 잽이 있었습니다. 헨리는 먼저 샌프란시스코로 가 허거슨과 시간을 보냈고, 도로시는 조금 늦게 기차를 타고 도착해 잽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잭과 그의 마차를 이끄는 말 짐, 그리고 사나운 고양이 유레카는 도로시와 함께 허거슨의 집으로 가던 중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함께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도로시가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땐 여전히 추락 중이었습니다. 마차의 지붕이 낙하산 역할에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고 있었고, 바닥에서는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6공이 화려하게 빛을 뿜고 있었기에 도로시는 자신이 또 다른 환생의 나라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옆에서 잽은 무서워 미치려 하고 있었지만요. 거기에 짐과 유레카가 갑자기 인간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자 충격은 2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는지 마차는 천천히 떨어져 무사히 땅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역은 온 집들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곳의 인간들은 아름답지만 마치 무생물처럼 무표정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력에 버그가 난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허공을 밟고 걷기까지 하고 있었죠. 잠시 뒤 왕자가 도로시와 잽을 찾아와 하늘에 돌비를 내리게 한 범인이라 추궁했습니다. 이는 지진으로 도로시가 추락하며 같이 떨어진 돌 파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시는 자신들도 그저 피해자이며 지진에 휘말렸다 해명했지만, 이곳 맹가부 나라의 사람들은 지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말이 통하지 않았죠. 왕자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왕국의 마술사 지그에게 데려갔습니다. 지그는 도로시가 돌비를 내리게 한 장본인이며, 그 증거로 이제 더 이상 돌비나 사람들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도로시에게는 놀랍게도 그건 열기구를 탄 오즈였습니다. 오즈는 1편에서 오즈 나라를 탈출한 뒤로 베일론과 반이라는 서커스단에 들어갔고, 또 열기구를 타고 손님을 모으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착륙지가 갈라지는 바람에 그대로 쓱 내려와 버리고 말았죠. 맹가부 나라는 외지인을 심하게 차별하기에 왕자는 도르시와 제 모즈를 죽이려 했고, 살고 싶다면 오즈가 지그보다 쓸만한 마술사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오즈는 자신의 모자에서 돼지를 소환한 뒤 9마리를 늘렸다가 없애는 굉장한 마술을 보여주었고, 맹가부의 왕자는 오즈가 지그보다 위대한 마술사라고 인정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지그는 최후의 수단을 감행했습니다. 지그는 오즈가 맹가부인들과 달리 숨을 쉬어야 생존할 수 있는 기형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마술로 오즈가 숨을 쉬지 못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오즈는 역시 최후의 수단을 감행했습니다. 칼을 들고 지그의 몸을 세로로 쪼개버렸죠. 도르시는 애들 보기에 부적절한 꼬라지에 놀랐지만 지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는 맹가부의 사람들이 모두 식물로 이루어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오즈가 승리한 기념으로 맹가부인의 밭을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맹가부의 모든 것들은 식물처럼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집부터 사람들까지 모두 다요. 지그 역시 반쪽을 땅에 심으면 새로운 마술사가 태어날 것이고, 왕자 역시 언젠가 새로운 공주가 다 자라나면 왕위를 물려주고 땅에 심길 것입니다. 왕자는 이제 도르시와 잽, 짐과 유레카는 처형할 것이고, 오즈는 새로운 마술사가 자라날 때까지 궁중마술사로 모시겠다 선언했습니다. 관광을 시켜주길래 훈훈하게 끝나는 줄 알았던 도르시는 당황하고 자신들은 그저 사고를 겪어 이곳에 떨어졌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왕자는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침입자는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이었죠. 도르시는 고민 끝에 이미 다 자라난 것으로 보이는 공주를 억지로 수확해 왕위를 계승토록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사실 진작에 수학 준비가 끝나 있었지만 왕자는 권력을 내주기 싫어서 이를 숨기고 있었고, 깨어난 공주는 곧바로 왕자를 몰아내고 맹가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맹가부의 공주라고 딱히 왕자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공주 역시 도르시 일행을 처형하는 게 맞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즈는 도르시와 잽까지 살리기 위해 두 사람의 머리에 램프를 올리고 거대한 합동 화염 마법을 쓰는 연출을 보여줬지만, 그래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건 3사람뿐. 오즈의 9마리 돼지와 고양이 유레카와 말 짐은 여전히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도르시 일행은 이제 이 냉정한 맹가부인에게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라를 벗어나 지상으로 도망치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던 도로시 일행은 오솔길이 난 평화로운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달콤한 열매가 열린 과수원과 아름다운 오두막집이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죠. 굶주린 아기 돼지들은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과일을 따먹었고 다음 순간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과일의 이름은 다마 열매로 과일을 먹은 사람들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엄청나게 좋고요. 거기에 이 근방에는 무시무시한 식인곰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곰도 다마 열매를 먹기에 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곳 목소리의 계곡 사람들은 다마 열매를 먹으며 투명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루시도 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다마 열매를 먹고 투명해지거나 어떻게든 곰을 피해 이곳에 빠져나가야 했죠. 투명인간들은 이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산으로 올라갈 것을 권했지만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가고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용감한 전사가 가고일이 시끄러운 소리를 무서워한다는 정보를 알아냈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기도 전에 곰에게 물려가는 바람에 투명인간들도 가고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길이 정해졌으니 도르시 일행은 피라미드 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투명 곰이 짐을 습격해 깊은 상처를 입혔지만 오지가 지그를 쪼개버릴 때처럼 곰을 베어 처치했고 그 뒤에는 곰이 건널 수 없는 물을 가로질러 통과해 무사히 피라미드 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산은 온통 나무로 이루어진 세상으로 흙은 톱밥에 나뭇잎은 대패밥으로 풀도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진 기묘한 풍경 속에서 나무로 이루어진 새와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고일은 90cm 정도 작은 키에 길고 튼튼한 팔과 거대한 머리를 지닌 흉측하고 못생긴 나무 인간들이었습니다. 오지는 가고일을 보자마자 권총을 꺼내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도르시는 가고일이 공격하지도 않는데 먼저 공격하는 게 맞나 의문을 품었지만 오지는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불안한 적들은 다 선빵으로 쏴버려야 한다는 그런 논리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좋아요. 다행히 가고일은 진짜로 나쁜 놈들이 맞았는지 바로 짐을 습격해왔고 오지는 허공에 총질하며 이들을 겁주는 큰 소리를 들려주었지만 그마저도 총알의 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르시는 우산을 방패삼아 숨고 오지는 칼로 가고이들을 두들겼고 짐은 강력한 뒷발차기로 가고이들을 날려버렸으며 잽은 무려 쓰러진 가고일 왕을 둔기삼아 다른 가고일을 두들겼지만 가고일은 나무로 만들어진 몸답게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인해 전술로 도르시 일행을 제압해 가고일들의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가고일들은 하늘을 날 수 있기에 창고 역시 문이 천장에 달려 있었고 때문에 날개라도 없는 이상 탈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이라면 가고일이 무슨 생각인지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이 나무로 이루어졌다 보니 마차도 생물인 줄 알고 같이 창고에 집어넣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유레카는 창고를 말던 나무를 타고 내려가 가고일의 날개가 탈부착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가고일들은 나무로 된 나사를 통해 날개를 고정했다가 잘 때는 모두 풀고 편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죠. 오즈는 마차에서 가죽끈을 꺼내 고정했고 잽이 끈을 타고 내려가 가고일들의 날개를 훔친 뒤 이를 마차에 달아 하늘을 날아 도망쳤습니다. 도르시 일행은 가고일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날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환상의 나라는 지하에 있었죠. 도르시는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오즈가 마법으로 자신들을 돌려보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즈는 가짜 마법사였으니 그런 건 어림도 없었죠. 돼지의 이야기를 듣던 도르시는 환상의 나라에 있던 오즈마가 떠올랐습니다. 오즈마는 지난 이야기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마법의 허리띠를 얻었고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도르시를 관찰한 뒤 도르시가 원하면 환상의 나라로 불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오즈마의 도움으로 오즈의 나라로 날아간 뒤 다시 거기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었고 오즈마는 도르시의 기대대로 도르시와 일행들을 오즈의 나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오즈는 오즈마의 아빠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으며 오즈마를 마녀에게 보내 TS시켜 가둬버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오즈마는 도르시에 환영하는 연회 자리에서 오즈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오즈의 본명은 오스카, 조로아스터, 페드리그, 이삭, 노만, 행클, 엠마누엘, 엠브로이즈 딕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너무 길어 외우기 어려웠던 그는 어른이 되자마자 오스카 조로아스터의 앞글자만 따 오즈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후 서커스탄 홍보를 하다 오즈의 나라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즈의 나라는 전통적으로 왕은 오즈, 여왕은 오즈마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늘에서 오즈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내려오는 오즈는 그야말로 왕 그 자체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오즈는 자신이 오즈마의 아빠를 폐위시키거나 문비에게 오즈마를 보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즈가 이곳에 왔을 땐 애초부터 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요. 물론 오즈는 태생이 사기꾼이었고 문비는 신문에 당하던 당시 글린다에 의해 거짓말을 방지하는 마법에까지 걸려 있었지만 오즈만은 오즈가 착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사악한 문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려니 넘겨짚고 오즈와 도르시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오즈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오즈의 나라에 돌아왔고 오즈와 도르시는 며칠에 걸친 연애를 즐기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도 오래 갈 순 없었습니다. 잭과 도르시는 지진을 통해 환상의 나라에 들어왔기에 헨리와 엠은 도르시가 지진으로 죽었다고 믿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오즈는 이곳에서 받는 사랑과 환호가 너무나도 컸기에 오즈의 나라에 남아 궁중마법사로 지내기로 했지만 가족이 있는 도르시나 잽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즈만은 마법의 허리띠의 힘으로 도르시를 캔자스로 잽을 샌프란시스코로 돌려보냈습니다. 헨리는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에 휘말려 죽은 줄 알았던 도르시가 제 발로 걸어서 캔자스까지 나타난 것에 놀랐지만 죽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좋았는지 별 이야기는 없었고 그렇게 도르시는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와 함께 다음 모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에 휘말렸다가 호주에서 나타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뒤 캔자스에서 나타났는데 모두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러려니 하는 상황. 어쩌면 도르시는 집에서 방치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정폭력, 우리의 관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